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졌는데 현실은 왜 거꾸로 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아동 학대 사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아동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5만 4천 건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최종 학대로 결론 난 사례는 3만 7천여 건으로 1년 사이 22% 늘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주변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지난해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나 외부에서 의심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뜻도 되겠군요. 학대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여전합니까? 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얼마 전 조윤아 양 일가족처럼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4명이었습니다. 또 숨진 아이들 가운데 두 돌 전인 아기가 15명이나 됐습니다. 아동 학대니까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는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뤄진 재구성 가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언론에 더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훈육과 체벌 그리고 학대의 경계선을 잘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이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꽉 붙잡거나 때리는 체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이런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대가 10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겠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민법에서 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 그동안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이 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거나 굴욕감을 주는 식의 이 정서적인 학대도 심각한 폭력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조사와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점점 더 은밀해지는 아동 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제는 예방 위주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들과 전문 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관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놓쳤는가를 돌아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협력 체계나 조정 체계가 점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그동안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부모들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촘촘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사후 처벌에 이르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